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맡김, 끌어당김의 법칙 중에 핵심인 내맡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 실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바라던 연락이 오고 우연처럼 좋은 기회가 생기고 내가 필요한 돈만큼 필요한 액수가 생기고 원하는 일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 원하던 것을 이루었는데 마음은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은 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절히 원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방법을 잘못 사용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의외로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이 평생 꿈꾸던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좋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지만 몇 년 뒤 그는 말해요. 분명 내가 원하던 삶인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또 다른 사람은 큰 집을 장만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마침내 원하는 집을 샀지만 더 큰 대출과 부담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잃었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가운데 상당수는 진정한 내 마음의 소리라기보다 펜듈럼, 즉 사회와 환경 속에서 배운 기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한다고 배웠고 좋은 직장, 많은 돈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지조차 묻지 않은 채 달려갑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고도 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끌어당김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끌어당김보다 더 깊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원하는 것은 얻어도 행복하지 않은지, 왜 오히려 반대되는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끌어당김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의 예를 통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고와 영혼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진정한 내 마음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사회, 주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봉은 많지 않아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더 행복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성공과 실패가 뒤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자신과 맞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극성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밝음과 어둠처럼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때의 감동은 평소와 비교할 수 없어요. 배고픔이 있었기에 충만함도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큰 성공 뒤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만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균형을 이루며 움직여요. 세 번째는 균형의 법칙입니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다른 한쪽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 건강도, 가족과의 시간도 모두 포기했다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더라도 더욱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삶은 한쪽으로만 기울어질수록 더 큰 균형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잠재의식은 현재만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언젠가는 행복해지고 싶다. 언젠가는 부자가 된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언젠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갖고 싶다는 생각을 반복할수록 잠재의식은 나는 아직 그걸 못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현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지금 감사해, 지금이 너무 행복해, 만족해, 지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과 선택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끌어당김이 어려운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 세상의 균형, 그리고 잠재의식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 할수록 삶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더 자연스럽고 깊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끌어당김의 핵심은 내맡김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인가요? 내맡김이라는 건?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원문이 말하는 내맡김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맡김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현실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그 마음, 생각해보세요. 강을 흐르는 물은 바다를 향해 억지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바람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자연은 애쓰지 않지만 결국 가장 완전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지요.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서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언제 이루어지지? 왜 아직도 안 됐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부족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에고의 개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삶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오히려 원하는 것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신기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준비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사람은 하루 종일 결과 걱정만 합니다.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하지? 내가 뭔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 속에 면접에서도 긴장하고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최선을 다해 준비한 뒤 결과는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결과도 잘 됐어 생각하며 하늘에 맡깁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훨씬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맡김의 힘입니다. 내맡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를 붙잡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맡김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당기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 상태, 그저 삶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저항이 줄어들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만든 길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마지막은 더 강하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그리고 삶이 온전히 인생이 나를 내가 믿는 좋은 방향으로 나를 데려다 줄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억지로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들이 찾아오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종착지, 내맡김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맡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3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생각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생각들이 정말 사실인지 한번 멈춰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준을 배우며 살아왔어요. 성공, 행복, 이것이 정답이야.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운 생각인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맡김의 첫걸음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비울수록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긍정이 아닙니다. 바로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을 동반해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이 있다고 해봐요. 비 오는 소리나 비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죠. 오늘은 빗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현실은 같지만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상태를 만듭니다. 평안한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평안함 속에서 더 좋은 판단을 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게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평안한 상태가 영혼의 본래 모습에 가장 가까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안할수록 삶도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평안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깊게 호흡하고 잠시 산책도 하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다시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고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하는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자아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자, 이것은 내 맡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내 맡기려고 하면 가장 먼저 저항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고입니다. 끊임없이 에고는 말해요.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저 사람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고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생각을 없애려고 할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꼬리를 물고 계속 늘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잠잠해진 평화가 찾아옵니다. 조용히 그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에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또 불안해하고 있구나. 또 결과를 붙잡으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고 이런 느낌들이 있구나. 이 마음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내 마음, 내가 아는 에고의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에고는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내가 에고가 아니라 에고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맡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삶이에요.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하고 결과는 집착하지 않으며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찾으려고 해요. 더 좋은 방법, 더 강력한 비법, 더 특별한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평안을 선택하고 에고를 관찰하고 결과를 내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단순한 반복이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삶은 가장 많이 움켜진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내어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은 잘되게 흘러간다 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내려놓아 보세요. 억지로 끌어당기기보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한 발 한 발 여러분이 생각한 그 미래가 현현되는 현실에 나타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마지막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내맡기는 사실을 한번 깨달으며 실천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